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식인들,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석학들,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죠. 이게 분명히 그 잘못된 방향들로 정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뭐 한마디 하고, 저번에도 뭐 허영 교수님도 한 말씀 하셨죠. 또 이렇게 우리 이번에는 강천석 고문님이신데, 조선일보입니다. 수차례 몇 번씩 끊임없이 뭐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변함이 없다. 근데 이제 이재민 리스크가 아니라 공화국 이익이다 라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전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들한테 헌신하라는 그러한 의무가 크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가 적다면은 이렇게들 서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187개에 해당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특혜가 그 어떤 지구상에 거의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좋은 조건이다. 좋은 특혜다. 뭐 어제 아까 신문인가 보니까 각 당에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도 정말로 그 다른 뭐 한두 개 나라 외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데, 정치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는 거, 이것보다도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다, 국민한테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참 투표를 했던 국민들한테 물론 원죄가 있겠지만, 원죄는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 어떤 국가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됐으면은 한 며칠만 생각해보면 알 텐데, 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단하게 명석하고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각 당에서 공천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장기표 선생이 외쳤던 것처럼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욕심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억지를 부리고 헌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안 합니다. 좀 더 돈 많이 벌고 마음대로 살고 뭐 언제든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술집 가서 마음대로 술 먹고 이렇게 재밌게 살려고 그러지, 이 어려운 정치 안 하죠. 특혜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강청석 고문님 정말로 글을 잘 써 놓으셔가지고 제가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쉬운 게 신문에다 이렇게 글을 기고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왜 그건 운동을 안 합니까? 특권들을 조작을 하면은 정말로 성심성의껏 좀 봉사하려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죠. 근데 감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치 특권들을 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천석 고문님한테도.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부통선거를 비롯한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구정이다. 이 두 가지를 흔들면 공화국은 이길 만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년 사는 장수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조대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이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왜곡되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왜곡돼 독재적 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저항을 불러 존폐이기를 맞는다. 정당은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에게 국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를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이 이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면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전에 어떤 개그먼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것 같아. 이걸 자꾸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 현실은 헌법 제1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 민주당은 10여 가지 중재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씨를 당수로 재선출하기에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 당규의 각종 외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씨와 민주당이 이런 변칙과 무리를 서슴지 않는 목적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말로 취임 선서를 한다. 자신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무더기로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 국가를 마비시킨 이 씨가 헌법 준수를 제1사명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로 합당한가? 범법 행사 피고인을 당수로 나아가 대선 후보로 국민에게 들이미는 민주당이 국가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사태를 가소평가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멀지 않아 헌법위기, 공화국 존폐위기와 부딪히게 된다. 위기는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재판 끌기 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 씨가 순순히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가 동원할 다음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예안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치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에 대한 이 씨의 침묵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한 해석은 이 씨가 1심,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당선 또는 대통령에 취임한다 해도 대통령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중단되고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속행한다는 것이다. 후자가 이 씨에게 유리하다. 그런데도 그는 침묵한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가야 내려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라는 대규모 찬반 시위로 두 조각이 난다. 폭도로 변한 군중에 포위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심리가 가능하겠는가? 이 씨의 의도적 침묵은 혼란을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이 씨 심중을 반영한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세계는 힘 있는 국가가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을 느끼는 국가는 힘이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직격탄은 한반도에 떨어진다.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무장 해제된 공화국은 몰락한다. 공화국은 외침에 대비해 군대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뒀다. 사법부는 이 씨와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황급히 서두르지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법 절차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을 구하는 길이다. 경무에 시달리는 판사 어깨에 공화국방의 짐을 지게 하는 마음은 무겁다. 2달 전 아무래도 큰일이 닥칠 것 같다며 헌법 84조 논란을 취재보라고 던 50년 지후 노 판사 목소리가 박지 않았던 게 가슴에 걸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간청석 고모님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트럼프도 24개입니까? 그리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죠. 그냥 그 전에 대통령으로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우였던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참 그 근래 드문 아주 멋있는 정치를 했었죠. 근데 트럼프는 완전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더 장사꾼 같은 행태를 보이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의 젊은이들 80만 명이 사상자로 지금 대략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에 지금 와가지고 북한의 무기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가장 친하다는 트럼프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어린 친구를 갖다가 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흔들리고 뭐 정리가 안 되고 기준이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빨리 바이든이 물러나고 후보에서 좋은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누르고 미국이 안정적인 그러한 그 정치 구도로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강천석 고모님이 지금 그 써놓은 대로 빨리 그 검찰, 법조, 그 다음에 정치권 전부 다 원칙대로 없는 죄를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에 맞게 정리들을 하고 좀 깨끗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나와서 우리가 좀 그 정치인들을 걱정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